회사에서 그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그럼으로써 불안이 좀 장기적으로 많이 이어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얘기 불안으로 힘들고 그리고 의식하는 모든 것이 그 불안하고 힘들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의식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은 호흡 또는 맥박, 그 걸음걸이까지 다 신경에 쓰이고, 침 삼키는 것도 신경에 쓰이고, 그렇죠. 그리고 심장이 뛰는 거 이러한 것까지 다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역시도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삶의 구성 원리가 이렇게 둘로 되어 있잖아요. 양지와 음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 그리고 이 자연 자체가 이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정서적으로 기쁨이 있으면 슬픈 것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 그렇게 존재를 해요. 그렇죠? 이 높음이 있으면은 낮음이 있고, 그리고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항상 그 이면에 존재하고 그 존재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이죠. 그리고 내가 일이 잘 돼서 내가 그 승승가도를 달린다 하더라도 뭐 이후에 뭐 또 일이 잘 안 돼서 또 좌절하거나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늘 존재하고 필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병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병이 생기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시험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나는 입사 시험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점수가 예상한 점수 이하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병이 되는 거죠. 그러한 현실 부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이 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를 하는 이 달동네라고 하는 것에 그 이면에 있는 이 음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의 근본을 알게 되면은 이 마음병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밤과 흐림, 어둠, 슬픔, 또 빈곤,
뭐 이러한 부분도 빈곤, 가난 이러한 부분도 그러니까 달동네에 속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금검과 절약 이것은 우리 삶의 양지일까요? 음지일까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삶의 양지겠죠. 금검과 절약. 금검 절약하면서 또 성실한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주인 입장이잖아요, 현재. 자기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직원을 뽑고 또 채용을 할 때 성실한 사람을 보편적으로 성실한 사람을 뽑나요? 아니면 불성실한 사람을 뽑게 되나요? 그렇죠. 성실한 사람을 뽑게 되죠. 성실한 사람. 자, 그러면은 이 성실이라는 것이 양지를 통해서 길러지는 걸까요? 음지를 통해서 길러지는 걸까요? 성실. 그래요. 성실이라는 것은 음지를 통과함으로써 제대로 된 바른 성실이 길러지고 내가 빈곤한 상황에 있어서 얼마만큼 돈으로 좀 이런 고통을 겪어보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돈이랑 참 소중한 거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이 참 소중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아껴 쓰고 그리고 저축을 하면서 내일을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뭐 어디서 나왔냐면 빈곤에서 나왔어요. 내가 빈곤을 겪어봤기에 금검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빈곤으로 인해서 금검 절약 또 그렇게 빈곤한 삶으로서 이렇게 좀 힘겨운 삶을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참을성은 같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또는 빈곤이 아닌 어려운 고통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 마주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참을성은 필연적으로 같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참을성과 금검, 성실, 절약 이것은 어디서 길러질까요? 그래, 음지에서 성실이 길러지고 금검, 절약이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음지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 또 다른 단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음으로써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 자세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낮은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음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이것이 존재를 해야 해요. 지금 사회가 좀 그러한 부분으로 좀 치우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우쳐가는 부분이 비록 있지만은 거기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의 주인 누구예요? 그렇죠. 누구예요?
자기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삶을 바르게 갖고 가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러한 좀 현실 부정을 좀 부추기는 그런 사회가 좀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 시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내 인생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 부모가 질 수도 없고 친구가 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올바른 심성을 만들어가고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현실 인정으로써 편안하고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은 이 삶을 내가 현명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사회 충분히 살만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 강박에서 현실 부정에서 내가 현실 인정으로 이 머리가 탁 트여서 지금 이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며 산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삶인지 몰라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현실 부정으로 약간의 현실 부정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내 삶의 행복과 재미, 감사, 기쁨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현실 부정이 아닌 이 둘 다를 받아들이는 이 현실 인정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자연이에요. 근데 이 현실 부정에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이 세상이 이 두 가지의 삶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양지와 음지, 이 두 가지의 삶인 것을 알고 있는데 병이 있는 분들은 이 현실 부정을 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되는 세상은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은 부정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좀 세상은 둘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만 현실 부정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역시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아는데 의아해하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도 이렇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현실 부정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삶을 부정하는 이 현실 부정형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현실 부정의 강박이 계속 오랫동안 현실 부정에 묻혀 있었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 부정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 그 적절한 도리를
고집을 해도 좋아요. 그러한 부분은 고집을 부릴 부분에서 부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본성이 깨어나요. 내가 인의 예지 사단지심이 있는 그러한 바른 사람이 되어가게 되면 이 현실 부정이 그러한 것을 내가 강하게 내가 믿고 내 생활에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이 현실 부정이 발붙일 곳이 없거든요. 이 현실 인정은 뭐냐면 나와 타인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한 걸음 물러서고 타인이 주장하는 것을 일단 들어주고 해서 그렇게 더불어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주장했던 것이 맞는다면은 이후에 상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주고 그 이후에 그것이 맞지 않다면 또 이후에 내 주장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내 주장만 먼저 다 내세워 버리면 서로 맞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보를 위해서 한번 먼저 양보를 해주고, 양보를 하다 보면 상대방도 자연스레 양보의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 것만 먼저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의 것만 계속 먼저 주장을 하게 되면 양보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상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과 의, 예와 지를 갖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살아가야 편안하다는 것을 실제로 체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냐 하면서 이상한 거라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공부할 마음을 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힘들다, 그렇게 인과 의, 예, 지에 맞춰서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만큼 현실 부정이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겠어요. 얼마만큼 지금까지 이 거스름의 삶을 살아왔으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얼마나 거스름의 삶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으면 이게 현실 인정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죠? 내가 현실 인정의 삶으로 인과 의, 예, 지, 이 사회 구성으로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성이 이것인데, 이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현실 부정의 강박적인 심리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인의 예지 사단지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나 힘드냐?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힘든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 뭐 배 열만큼 힘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할 때는 아홉만큼 힘들고, 그러면서 점점 그 간격은 좁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현실 인정에 대한 이러한 공부를 해 나가고 실천을 꾸준히 하고 내준 과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를 비춰서 다시 돌아보아서 이 정서 개발에 대해서 다시금 나를 비춰서 반성하고
보는 것을 꾸준히 함으로써 어느새 어느 순간에 이렇게 현실 인정형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 부정은 양지는 인정을 하는데 음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음지 부정 강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강박적인 생각과 강박적인 행동, 얼마나 거슬리는 행동이에요. 거스르는 생각과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 부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거스르는 생각이 나오고 거스르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지는 부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만 되는 이 양지만을 추구하고 살려니까 현실 부정이 되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둘로 되어 있거든요. 둘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만을 가지고 살라니까 자연적으로 이 감정적인 어려움과 신체적인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요. 초조, 근육 긴장, 강박, 공황, 이인증, 불면증, 불평감, 이외에도 수없이 많지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한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정작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공황장애, 강박증, 이인증, 그리고 대인기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 그 증상은 더욱더 커지고 그 이상한 증상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더 현실 부정을 하기에 이것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 증상에 대해 압도를 당하다 보니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불안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근육이 빳빳하게 묻어서 어깨 근육 많이 긋죠. 승모근이나 목도 그렇죠. 강박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신체적인 감기 증상들이 좀 많이 생기죠. 불안도 오고, 그리고 이 잠도 오지 않아요. 또 이러한 부분에서 잠을 잘 자는 분도 있는데, 이러한 현실 부정이면서 잠을 잘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못 자는 분들도 무척 많거든요.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불편감도 있으면서 이인증, 공황장애, 강박, 증상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그때 증상이 그 비현실감 느껴지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현실 부정을 함으로써 이게 초조해지고, 이게 몸에 긴장이 무척 많이 생겨요. 어깨 쪽에 특히, 그리고 목, 승모근, 그리고 여기 삼두 쪽에도 많이 생기고요. 강박 같은 경우 특히 많이 굳어요. 딱딱하게. 그리고 강박증 나가고 공황장애 나가고 이인증. 그러면 이게 이인증이 무척 증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인증이 나타나고 비현실감이 나타났구나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인증 역시도 어떻게 되면 현실 인정을 한 뒤에
현실 인정을 한 이후에 그럴 수 있다 하면서 겁을 내므로써 이건 증상이 커지거든요. 많아요 이런 분들. 진짜. 그렇죠. 현실 부정이라는 것은 현실 부정을 하면서도 현실 부정을 하면서도 이 본인은 세상이 이 둘로 돼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이 현실 부정이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증상이 많이 심해져서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둘로 살아가고 있네.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둘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네. 그렇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 하나로 살아간 시간이 이 하나만으로 살아가던 시간이 오래되고 완고해지고 하다 보면 나갔다가 다시 겁먹고서 다시 들어와서 자기 안에 꽁꽁 갇혀버리는 거죠. 이 삶으로 이 하나만을 주장하는 삶으로서 이 둘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인데 이 둘 있는 걸 살아갈 수 없으니까 다시 후딱 들어가서 이렇게 현실 부정 안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현실 부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나가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보여요. 절망적으로.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조하고 긴장되고 이 공황 증상은 쉽게 나타나죠. 호흡곤란이, 그리고 불안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다면은 세상은 둘인데 나는 하나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안 사라지니까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또 살아가는 방법은 또 있어요. 계속 현실 부정을 하면서 이 자기 안에 갇혀서 망상의 망상을 반복하다가 환청환시가 들리면 분열을 해요. 현실 부정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길로 가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삶과 내가 참 거스름으로 많이 살아왔구나. 내가 세상은 이렇게 둘로 돼 있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취하면서 내 안에 갇혀 살았었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자기 상태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정을 해야 그 다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현실 부정이 깊어지게 되면은 양지만을 취하고, 실제로 양지만을 취한 상태에서 분리를 해요. 원래 이게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데, 현실 부정이 깊어지게 되면은 이 양지와 음지를 분리해서 바깥에
바깥에 음지를 바깥에다 두고 양지는 자기가 가지고 이 안에서 꼭 끌어안고 양지만을 꼭 끌어안고 바깥에 전부 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대망상, 피해의식, 망상, 그리고 환청, 환시는 다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의 내면에서 그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세계, 자기가 듣고 싶은 또는 가지고 싶은 세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또는 자기 자신이 절대로 가지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계속 자기 자신을 주위에서 맴돌며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시가 보이기도 해요. 이러한 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현실 부정에서 온 거예요. 현실 부정에서. 현실 부정이 이렇게 현실 부정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분이 회사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던 증상들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나타났어요. 이 역시도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실 부정의 심리가 이분한테 있었고 인사상에서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사상에서의 불이익은 언제나 존재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음과 양이죠. 승진을 잘하고 하는 것은 양지고, 그리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 역시도 음지예요.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은 또 내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기회가 또 주어지거든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또 다음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내 삶에 인사상의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 되라고 음지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존재 부정이 이 현실 부정이 내 삶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 돼라는 이 현실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현실 부정을 함으로써 점점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정을 함으로써 그러다 보면 불안장애가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 공황장애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그게 우리 삶이죠. 네.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래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일어나서 잘 살아가고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다시금 바로바로 힘을 내서 그렇게 그래 뭐 또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잘 살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의 흔들림은 있어요. 공자님도 마음의 흔들림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신 성현들께서도 삶을 살아가다 마음의 흔들림은 다들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바라지 마세요. 사이비 종교와 그리고 정체불명의 종교단체와 이 수련을 하는 곳에서 이러한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선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세상은 없어요. 아무리 마음 공부가 많이 되고 아무리 내적인 수양이 된다 하더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림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서 개발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흔들림이 비록 우리 삶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은 삶을 이후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돌아봄으로써 이렇게 정서 개발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공자님 제자 중에 안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이 무척 슬퍼하셨죠. 참 충의하던 제자였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슬프구나. 그래. 공자님 당신 자신께서도 이 자기 마음의 흔들림을 아시고 그렇게 애도의 기간이 지나고 그 이후에 그래, 자기 삶을 또 그렇게 찾아가시거든요. 그런 분도 마음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허용하고,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여여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자기 자신이 내가 많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그 내적인 면에서는 슬픔 그리고 그 애도 기간이 충분히 애도의 기간이 있은 뒤에는 이제 자기의 삶을 또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지나가면 그러한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경지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 현실 부정으로 살아가면 그만큼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고집을 유연하게 우리가 이 현실 인정의 삶에 대한 고집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 부정의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또 인의 의 질을
또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내가 그러한 유연한 심성, 편안한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만났을 때 내가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서고, 그리고 이러한 부드러운 심성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 흐르는 물이 흐르면은 지금까지 그걸 거슬러 가려고 했거든요. 이 현실 부정 거스르며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은 이 흐르는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현실 인정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 흐르는 대로 내가 이 자연법에 맞추어서 편안하게, 그래, 이능과 의, 예지, 이 사회에서 구성하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자연의 소우주가 있잖아요. 그 우주의 법칙에 맞게 내가 살아 나가다 보면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현실 인정이고, 현실 인정을 체득하고 살아가기 위해선 인의 예지,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면은 걸림이 없어지면서 부드럽게 여여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유연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 생각이라는 것도 사람의 상상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방대해요. 생각이라는 거, 상상이라는 거. 이분이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그러한 생각하는 거 자체가 그런 생각이 나면 어쩌지라고 이렇게 또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 다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또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생각이 나서는 안 되라고 또 현실 부정을 한 거예요. 현실 부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생각이 어떻게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이 나겠어요? 어떤 생각이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러한 생각과 상상이 뚜렷하게 계속 그 생각이 머물러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느냐면은 내가 그 생각을 강하게 부정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생각, 원치 않는 상상, 원치 않는 상상들을 계속 부정을 했을 때 그 생각은 머물러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런 좋은 감정도 있고 또는 좋지 않은 감정도 있고, 또 좋은 물건을 보면은 누구나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많든 작든 그 차이는 있어요. 좀 수양이 되신 분은 그만큼 조금 덜 하겠죠. 좋은 물건을 보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 이렇게 막상 눈앞에 있다 하면은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질투 역시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 역시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자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욱더 커지고 그것에 매여버리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 또는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저건 나도 가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슬쩍 하고 싶은 약간의 마음도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저러한 함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나한테 이런 아직까지도 이러한 인간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면서 반성 경계를 해야 되죠. 그렇죠? 누구나 누구에게나 그러한 마음들은 다 있어요. 예. 병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한 시기, 욕심, 그리고 무력감, 슬픔, 야유, 미움, 분노, 남 탓하는 거 이게 없어야 된다고. 자기 마음속에 병이 이 감각증 있는 분들, 그리고 감각증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다른 마음병 뭐가 있죠? 고아, 이인증, 불면증, 불평감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 부정에 있는 분들은 비방, 내 자신이 타인에 대해서 내가 비방을 하는 것, 또 남 탓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것, 욕심, 슬픔, 무기력, 야유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이것이 아예 없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것이 저러한 정서들이 과연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 안에 저러한 것들이 있음을 알기에 항상 늘 반성 경계를 해야 하는 거죠. 위대하신 성현들께서도 이 마음이 그러한 좋은 마음이든 안 좋은 마음이든 또 삿된 마음이든 자기 안에 있음을 아시고 늘 경계를 하시고 반성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병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것이 내 생각 속에 상상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라고 나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되고 또 훔치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결백적인 마음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그것을 이 마음병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게 왜 병이 되느냐 하면 이것을 이러한 삿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부정을 함으로써 이것들이 점점 더 마음속에서 커지는 거죠. 초조, 근육긴장, 강박, 공황, 이인증, 불면증, 불평감 이러한 증상들이 또 나온다고 해서 또 이런 증상이 나오네 하면서 예기불안은 시작되고 예기불안이 시작되면서 그러한 증상에 압도를 당해버려요. 이것에 압도를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떠한 현실 부정을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것들이 왜 나왔느냐? 이것들이 왜 나왔냐면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 현실 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현실 부정의 심리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보편적으로 병원에서는 이런 대증 치료만을 하는 거죠. 초조, 긴장, 근육긴장, 강박, 공황, 이인증, 불면증, 신체적인 불편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약을 주죠. 강박, 공황, 이인증,
불면증, 불편감 이것에 대한 이러한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는 거죠. 약을 먹으면서. 근데 약을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저 그 뇌신경계를 좀 둔감하게 해서 먹으니까 어땠어요? 몇 달 먹었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 먹으면은 그게 좀 먹으면 증상이 완화가 되면서 편안해져요. 근데 편안해진다 뿐이지 이것을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현실 부정의 심리가 저렇게 현실 인정의 심리로 바뀌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증상을 눌러준다 뿐이에요. 증상들은 왜 만드냐면은 내가 현실 부정이 강박 심리가 이 근본 원인인데 현실 부정의 생각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나오는데 약을 먹게 되면은 이 증상들을 눌러주죠. 일시적으로 눌러주는데 약초가 지나게 되면은 다시금 현실 부정의 증상들이 다시금 또 내려오네요. 계속. 그러면서 또 다시 약을 먹으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눌러버리는 거죠. 계속 그렇게 대증 치료를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초조하고 근육 긴장되고 강박적인 사고하고 행동하고 공황장애 나타났을 때 이게 좀 패닉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약을 먹음으로써 그렇게 풀어주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현실 부정의 심리가 약을 먹는다고 저렇게 현실 인정의 심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저 현실 인정을 나의 현실 부정을 현실 인정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현실 인정으로 되게 되면 어떻겠어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초조할 것도 없고 근육이 긴장할 것도 없고 강박적인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공황경색도 나타나지 않고 멍하지도 않으면서 잠도 잘하고 불편감도 없어요. 불면증이 왜 오는 줄 알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또 이런 강박 심리가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게 되면은 불안이 또 불안을 부르거든요. 불안이 또 불안을 부름으로써 언제 불안이 나타날까 불안해하고 그럼으로써 편도체가 쉬지를 못해요. 편도체가 쉬지를 못하고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은 끊어지지 않고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현실 부정을 현실 인정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계속 먹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약을 먹으면 또 편안해지잖아요. 편안해지니까 뭘 바꿔야 될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저희 윤리정서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황장애가 왜 오는지, 그리고 강박증이 왜 오는지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은 또 왜 생겼느냐면은 이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 부정. 내가 계속 불안해하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불안한 마음은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증폭되다 보면은 뇌 신경에서는 자연스레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죠. 오류가 생기면서 그것들이 이상 증상까지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조해지고 근육이 긴장해지고 강박, 공황, 이인증, 불면증, 불편감들이 나타나요.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맞고, 그러면 왜 뇌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느냐,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공황장애 나타났을 때 보편적으로 어때요?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든지 또는 그 택시기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택시 탈 때마다 그 공황장애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은 상황이 있고, 이 마음병이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상황이 있고, 이 상황에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결합을 하게 되면, 상황과 내 생각이 결합하게 되면 이것이 강박증을 만들고 공황장애를 만들고 불안장애를 만들고 불면증을 만들고 초조, 근육 긴장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면서 초조, 근육 긴장, 강박, 공황, 이인증, 불면증, 불면감,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강박적인 현실 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현실 부정을 하게 되면은 뇌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요. 이상이 생기면서 했던 생각 또 하고 또 하나, 이 강박적인 생각과 강박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초조, 근육 긴장, 강박, 공황, 이인증, 불면증, 불편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약을 복용을 하잖아요. 여기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싹 눌러줘요. 싹 눌러주는데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은 계속 현실 부정의 생각, 현실 부정의 상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계속 내려보내요. 초조, 근육 긴장, 강박, 공황, 이인, 불면증, 이렇게 계속 내려보내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 약을 투입을 하죠. 또 약을 또 먹고 그러면서 증상은 눌러지는데, 지금까지 자기 자신한테 뭐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 거를 잘 몰랐었던 거죠. 현실 부정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약을 먹으면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낯선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추구했던 이 현실 부정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현실 부정적인 이러한 행동들이 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현실 부정은 더욱더 강화가 돼요.
이렇게 하니까 낫잖아, 괜찮잖아,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이 현실 부정의 벽은 나오기가 힘들 만큼 더욱더 강해지는 거, 두꺼워지는 거죠. 아, 그렇겠어요? 강박, 공황, 불면증 이럴 때, 이인증 이럴 때 약을 먹으면 편안해지니까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은 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약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면은 양용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렇죠? 얼마까지 늘려갔어요. 그러다 보면 그 약의 용량은 더욱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또 더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현실 구정의 강박성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그 비현실의 비중은 더욱더 많아지거든요. 더욱더 많아져요. 더욱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이 더 많이 증상을 만들어내니까, 그만이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약의 용량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점점 더 늘어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약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 있죠. 초조, 근육긴장, 강박, 공황, 이인증, 이러한 증상들이 본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증상들이 현실 부정의 생각을 하는 이러한 마음병 있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반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초조, 근육긴장, 강박, 공황, 이인증, 불면증, 불편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분명히 묻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현실 인정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자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현재 현실 인정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점점 더 힘들어서 네가 더 힘들어지니까, 현실 부정의 삶으로 살면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현실 인정의 삶으로 살라고 증상을 내려보냄으로써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현재 현실 부정, 거스름의 삶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비현실적으로 부리는 고집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비현실적인 고집을 뭘 부리고 있을까? 내가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 그렇게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박증에 오랫동안 빠져 있던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듣는 분들도 많고, 그 중에 무척 오래가 된 분들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현실 부정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초조, 근육긴장, 강박, 공황, 이인증, 불면증, 불편감, 이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음지, 내가 원치 않는 우리 삶의 음지잖아요. 그런데 저게 뭐냐면은 여기서 밤과 흐림, 어두움, 슬픔, 빈곤이 있잖아요. 이 빈곤으로 인해서 검건과 절약, 참을성, 그리고 성실, 검검, 절약,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빈곤이 있음으로써.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기에 내가 초조, 근육긴장, 감각, 공황, 이인증, 불면증, 불편감, 대인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내가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증상으로서 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음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남으로써 내가 현실 부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얘네들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증상들이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으로써 내가 이것들이 있음으로써, 감정 증상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현실 부정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현실 인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본질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저것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현실 부정의 삶으로 살아오니까 얼마나 많은 증상들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비록 저러한 상황이지만, 현실 부정의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인의 예지, 이러한 삶으로서 내 생활을 다시금 갖고 나간다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과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도 받아들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역시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리의 삶으로서, 현실 인정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처음에는 관성이 들지가 않아가, 이러한 현실 부정의 관성이 멈춰지지가 않아서 비록 힘들긴 하지만은 이러한 현실 인정의 습관을 계속 듣고 배우고 말하고 쓰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나를 비추어서 돌아보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현실 인정이 이 씨앗들을 계속 내려다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채우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현실 인정이라는 이 나무가 커다랗게 맺혀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속에, 나의 사고와 나의 행동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역시도 누구는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 근데 그거 역시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유연한 사고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씨앗들이 맺히면 씨앗들이 떨어져서 이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무성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현실 인정의 삶의 자세를 갖춰 나가겠어요. 인정, 그리고 또 여기 포용, 배려. 여기 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인정, 포용, 배려.
음, 그렇죠. 더불어서 잘 살고 수 있는 거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양보도 있고, 양보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양보. 이 양보하는 것이, 양보의 미덕이 얼마나 나와 타인에게도 좋지만, 이게 내가 양보를 하게 되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그 전에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이 불안했었다면, 내가 양보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먼저 보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내가 쫓기는 기분이 들겠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앞차가 뭐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선이, 가는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뒤에서 내 차를 누군가 앞질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 내 차를 앞질러 가려고 할 때 내가 크락션 울려대고 쌍욕해가면서 쌍라이트 켜가면서 이 상대방이 앞질러 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걸 저지하고 내가 또 앞서갔어요. 그럼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럼 뒤에서 또 자기 가야 되는데 그 길 막았다가 또 뭐 욕해대고 크락션 울려대고 또 그러겠죠. 뒤에서 그렇게 경기소를 울려대고 크락션 울려대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서 급한 누군가 뒤에서 먼저 간다고 앞질러 갔어요. 저 사람 급하구나라는 이런 포용 인정, 저 사람이 급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저 사람이 앞서 가려 하는 것을 그 자체를 공부를 통해야 돼요.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인정되고 상대에 대해서 양보해줘서 그를 먼저 가게 하게 되면은 내가 더 이상 내가 불편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나를 묶어놓은 게 뭐가 있어야 불안을 하죠. 그런데 다른 차량들이 앞서가려고 하는 것을 저지를 하고 내가 절대 저 사람한테 선두를 내줘서는 안 돼 하면서 계속 앞서가고 뒤에 그 사람들이 따라오면은 천천히 가도 불안하고 또 빨리 가도 불안하고 또 쫓아와서 추월 당할까봐 또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보, 배려, 포용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가 먼저 가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하고 불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의 예지, 사단지식,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을 내 생활 속에서 체득을 하게 되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이 사람한테도 편안하게 대하고 또 저 사람에게도 편안하게 대하고 그리고 상대의 의견 존중하고 의견이 대립될 때는 또 한 발 양보해서 상대에게 양보를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주위에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얼마나 주변에서 옆에서 봤을 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보이죠. 그분한테는 그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도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역시도 인정하고 받아들여 포용함으로써 그렇게 여유하게 살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씨앗들을 인정, 양보, 배려에 대한 씨앗들을 계속 심고 공부하고 읽고 쓰고 하다 보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이런 열매들이 떨어지다 보면 우리가 그런 현실 인정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에 어떠한 자양분을 주었는지를 내가 내 자양분에 현실 인정의 자양분을 주었는지 현실 부정의 자양분을 주었는지 이제 돌아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이러한 현실 인정의 삶으로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 마음병으로 인해서 정서개발을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모든 그러한 문제의 원인들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가 와요. 자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남과 대립되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현실적이지 못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또 내가 무엇을 부정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찾게 되죠. 문제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병이 온 것은 비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음치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후의 삶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음을 자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함으로써 이후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찬란하게 빛나겠어요.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인생에 대한 만족도 또 삶의 질,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지금 당장은 초조, 근육긴장, 강박, 공황인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의 현실 부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구나. 그래,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둘다를 받아들이는 현실 인정에 가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체득된 이러한 생활 실천과 지식을 통해서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과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는 예전의 마음병 환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은 차라리 나에게 이러한 마음병이 있음으로써 이후에 나의 삶이 훨씬 더 찬란하게 꽃이 피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 이 증상에 대해서 자신의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마음병이 치료된 분들은 자기 증상에 대해서 이제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왜?
생겼을 때 그런 모든 문제를 내가 타인을 바꿀 수 있을까요? 타인 바꾸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부딪힘이 생겼을 때, 삶의 고비가 생겼을 때 나 자신을 비추어서 돌아보고 반성 경계함으로써, 나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함으로써 내 생활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록 이러한 정상들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후의 삶이 얼마나 찬란하게 꽃피우는지 두고 보세요. 공부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이것에 대한 정상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 날이, 공부할수록 감사를 느끼는 시간은 더욱더 빨리 다가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금 나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 부정이고, 현실 부정이 내가 뭐 문제가 생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딪힘이 생겼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그러한 현실을 부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 현실 인정으로 나의 마음을 바꿔나가보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리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여여한 삶이겠어요. 이거는 덕분에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지금 하면서도 이제 됐다 싶으면서도 정상 때문에 또 힘겨울 때가 있고, 또 10번 넘어지고 20번도 넘어지고 수없이 많이 넘어질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더 들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또 메일을 통해서 증상에 대해서 또 많이 하소연을 할 거예요. 그 역시 과정이에요. 이제 이후에 여여해지고 이러한 증상들이 감사하게 생각되기 위해서 그렇게 더욱더 넘어지고 그만한 대가를 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삶이 정말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요. 그 이후에도 물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서고 자성이 유지되어서 스스로 서고 또 혼자서 또 해나간다 하더라도 항상 성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심보감 책은다운 계속 보아나가고 좋은 말과 좋은 글들, 그렇죠. 계속 보아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이후에 이 병의 초조, 근육긴장, 감각, 공황장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때가 와요.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이렇게 극한의 현실 부정의 이 강박에 떨어져 있잖아요.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현실 인정이 아닌 현실
부정의 이 강박의 고통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요. 이 끝까지 이 고통의 끝까지 다 겪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고통의 끝까지 겪어보다 보면은 고통을 겪어보고 이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또 깨치게 되거든. 이러한 깨침을 통해서 그래 내가 현실 부정에 강박을 하고 있었구나. 현실 부정에 강박을 하고 있었으니 이 여지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이러한 정서 개발을 통해서 깨치는 경우가 정서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깨치는 거죠. 깨치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금 현실 인정의 삶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실 인정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현실 인정이 평범한 인생인데, 평범한 인생인데 이렇게 지옥의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체험과 이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행동 실천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평상시에 이 편안한 삶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세상은 저렇게 둘로 돌아가는데 내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현실 부정의 비현실을 고집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깊이 깨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현재 현실 부정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현실 인정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의 삶이 현실 인정의 삶을 살고 있다면 작은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올라와요. 양보와 감사 그리고 미덕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현실 인정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작은 것에서도 만족과 감사가 저절로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내가 현실 부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알기 위해서는 어떻냐면 당연히 이러한 증상들이 나왔을 때 쉽게 알 수 있죠.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현실 부정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이러한 정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방, 남탓, 분노, 미움, 욕심, 슬픔, 무기력, 또 야유, 그리고 자기학대를 통해서 내가 현실 부정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현실 부정의 삶을 살게 되면은 저러한 정서적인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현실 인정은 그 삶 자체에 만족과 감사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에 그 자체의 감사를 느끼죠. 이렇게 현실 인정에 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작은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몸이 불구이거나 또는 가진 게 적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과
감사, 그리고 겸손이 올라오기 때문에 삶이 편안하고 여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부정으로 살게 되면은 저렇게 비방, 남탓, 분노, 미움이 항상 이어지죠. 내가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 인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도가 약한 분들은 오래되지 않고 이 현실 부정의 강박사고가 오래되지 않고 정도가 약하고 발병한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는 분들은 이것을 보고 지금 당장 현실 부정의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증상이 오래되고 완고하다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강박사고가 무척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면 지금 당장 볼 때는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돌아서면은 또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해 가면서 그리고 자기 자성을 돌아보면서 만상 경계하고 그리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인정, 포용, 배려, 양보, 감사,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의 씨앗들 그리고 이 현상계에서 존재하는 것들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는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또 강박적인 현상, 내가 현실 부정으로 부딪히는 상황들이 무척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이렇게 현실 부정이 여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낫겠구나, 되겠구나라는 이런 희망이 생겨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삶에 대해서 현실 인정의 삶이 되어가도록 끊임없는 공부와 훈련 그리고 생활 실천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낫겠구나라고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을 때마다 시원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나의 문제가 내 마음이 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서 시원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음으로써 희망과 연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들로부터 이제 현실 인정의 약도 먹지 않고 그냥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제대로 찾았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하신 분들은 이걸 들을 때는 좀 당장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현실 부정이죠. 현실 부정의 이 강박사고가 계속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했다 보고서 잠시 또 이걸 접고 공부를 접고 또 안 하게 되면 다시 또 돌아가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인정의 씨앗,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인의 예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정서 개발들로 인해서 이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기본들을 해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러한 현실 부정에 살아면서 현실 인정의 삶으로 싹 바뀌어져 가는 거죠. 얼마나 유연해지겠어요. 얼마나 여여하고 편안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현실 인정의 마음으로 이러한 열매들에 맺혀지고 이렇게 맺혀지고 떨어지고 또 내 주위에 또 다른 이 현실 인정의 나무가 맺혀지고 내 주위에는 나의 심성이 이런 현실 인정의 숯불로 가득 차게 되면은 이제 나 혼자 스스로 그렇죠. 나 혼자 스스로 이제 현실 인정의 사람이 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실 부정으로 살아갔던 거는 뭐냐면은 이 현실 인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것이 바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 지혜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혜로 인해서 내가 이 마음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저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일 뿐이고 이 길을 가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